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알러지가 있으면 강아지, 고양이를 못 키우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가끔 주변에서 보면은요, 아이가 알러지가 생겼어요 라면서 강아지, 고양이를 못 키우게 됐다는 분들을 가끔 봐요. 손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내가 알러지가 있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수 있을까? 키워도 되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알러지가 생겼다고 강아지, 고양이를 없애는 행동이 맞느냐? 이거는 100% 옳은 말도 아니고 100% 또 그렇다고 틀린 말도 또 아닙니다. 알러지 원인은요, 강아지나 고양이의 털일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털일 가능성은 비교적 굉장히 낮다 그래요. 만약에 알러지의 원인이 강아지나 고양이의 털이라 그러면은 고양이나 강아지를 치우는 게 맞지만, 실제 강아지나 고양이의 털이 아닐 경우, 이때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치운다 그래서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알러지는 우리 체내 부적절한 면역 반응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즉, 우리 몸에 잘못 침범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작동해야 될 면역 시스템이 이게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아무런 몸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과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몸에서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결막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천식이 생기거나 비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피부염이 생겨서 몸이 굉장히 가렵대거나 이런 걸 통칭해서 알러지 질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알러지성 피부염, 대표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전체적인 알러지 반응의 한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알러지 원인은 실제로 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 먼지도 들 수 있고요. 꽃가루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밀가루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글루텐에도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파, 아니면 복숭아, 뭐 너무너무 많은 한 수천 가지 이상의 알러겐, 알러지 유발 물질은 수천 개가 넘거든요. 잠시만요. 내려와. 이 셀 수도 없는 수천 가지의 알러겐 원인 물질 중에 강아지나 고양이의 털은 그 중에 단지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아지 털이나 고양이 털이 이 어린 아이에게 혹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알러지를 유발했는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알러지에 대한 사실은요, 이게 대부분 체질로 유래한다는 거예요. 즉 유전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요. 일단 강아지나 고양이를 내가 현재 키우고 있는데 나나 아니면 내 자녀가 알러지가 생긴다 그러면 이게 강아지, 고양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먼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걸 권장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엔 통계가 없어서 일본 통계를 따라보면요, 일본 통계상으로 강아지 털이 알러지의 원인의 비율은 약 3% 정도고요. 고양이의 털이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비율은 한 8%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아지나 고양이 털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되게 낮은 축에 속합니다. 즉 우리 주변에 알러지의 원인 물질은 너무너무 많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단지 강아지나 고양이의 털이고, 그리고 실제 강아지나 고양이의 털이 우리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비율은 각각 3%, 8% 이 정도 비율로 높지는 않아요. 만약에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가 이제 뭐 고양이 털이다, 아니면 강아지 털 때문이다, 이게 확인이 된다 그러고 현재 증상을 나타내는 알러지의 증상 그 자체가,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 증상 자체가 되게 심하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방법 없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속어법, 치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좀 멀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알러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경미하다, 아니면 내가 참고 키워보겠다고 하시면요, 그렇다고 못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팁과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알러지 증상의 원인은 털이라고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털보다는 침이 더 많아요. 즉 털에 묻은 침 때문에 알러지가 심하게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강아지나 고양이가 나나 내 아이의 몸을 핥는 거를 금지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키고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애완동물이 핥는 거를 금지시켜야 하고요. 카펫은 애완동물의 털과 진드기 같은 류의 온상이니까 치우셔야 돼요. 카펫이 있다 그러면 치우셔야 되고요. 침구는 매번 털어서 강아지나 고양이 털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털고 난 뒤에도 테이프 클리너 같은 걸로 항상 깨끗하게 닦아서 털을 계속 치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되도록 자주, 최대한 피부병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강아지나 고양이의 피부가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주 목욕을 시키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만지는 반드시 손을 꼭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털을 브러싱을 해줄 때는요, 실외에서, 밖에서 털을 반드시 솎아주시는 게 좋고요. 아침 저녁으로 진공청소기를 사용해서 강하게 바닥을 깨끗하게 다 닦아주시고 고양이나 강아지 털을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실 거면 헤파 필터가 달린 걸 쓰셔가지고 알러겐 원인 물질이 밖으로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너까지 왜 그래? 넌 얌전했잖아. 가급적 헤파 필터가 달린 공기청정기를 24시간 가동시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러지 증상이 다시 심해진다 그러면은 가급적 병원에 가셔서 약을 처방받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알러지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로운 좋은 가족을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러지 환자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알러지가 있다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못 키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치로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킬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데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 보내는 걸 한번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